자, 이제 유형 8번까지는 된 것 같아. 오케이. 유형 9번은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으로 종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관계 찾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7개가 나와 있는데 간단히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그냥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하나 할게. 201번까지가 한 세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할까? 뭐 201번을 할까요? 자, 201번 실수 xy가 있다. 여기에 2의 x제곱 5의 y제곱 은 80 이렇게 써 있고 xy 빼기 x 빼기 4y 플러스 4 요거의 값이 얼마냐 그랬는데 사실은 200번과 동일한 문제야. 200번을 잠깐 봐봐. 문제가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데 뭐뭐의 값은이라고 돼 있는 그 x 빼기 1 y 빼기 1을 전개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얘를 인수분해꼴로 쓸 수 있다고. 요 두 개를 먼저 x로 묶으면 y 빼기 1 이렇게 되죠. 요 두 개는 마이너스 4로 묶는다면 y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꼴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같은 문제란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2의 x제곱이 80 5의 y제곱이 80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가지고 x를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80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80 이렇게 적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x 빼기 4와 y 빼기 1을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서 x 빼기 4를 계산하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80 빼기 4인데 요 4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16이라고. 맞아요? 그러면 빼기가 되니까 16분의 80 진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x 빼기 4의 값이 되는 거지. 그럼 y 빼기 1은요?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80 빼기 1이니까 이게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5. 그럼 5분의 80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5분의 80이면 16. 따라서 x 빼기 4하고 y 빼기 1을 곱하면 로그 2를 밑으로 한 5 곱하기 얘가 2의 4제곱이니까 4 곱하기 로그 5를 밑으로 한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랑 둘이 무슨 관계? 역수 곱하면 1 될 테니까 뭐만 남겠어? 4만 남겠지. 요 문제는 그러니까 200번 문제는 직접 x 빼기 1과 y 빼기 1을 직접 구하면 되고 201번처럼 된 거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고. 그지? 오케이. 203번 별표 하나. 양수 a, b에 대하여 a의 제곱 b 세제곱은 1이라고 되어 있고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a의 4제곱 b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요거 1분 줄게. 답 내봐. 1분이면 될 거야. 자, 유형 10번으로 가죠. 유형 10번은 별표 3개 치시고 역시 기본 문제이긴 한데 시험에 제법 잘 내는 형태라서 하나 풀고 갈게. 2차 방정식 얘기가 나와. 근데 2차 방정식 얘기 나오면 근과 계수 관계 기억할 수 있지? 네. 오케이, 한번 해볼게. 기본 문제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205번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 205번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 요거의 두 근이 로그 a와 로그 b다. 요건 이제 밑이 10인 로그예요. 상용 로그 좀 이따 할 거지만 밑이 10인 로그 돼 있어. 그래놓고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제곱 플러스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의 제곱. 요걸 구하래. 그러면 일단 어느 단원이든 관계없죠.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근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건 근과 계수 관계를 활용해 봐라. 그러면 결국은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얼마가 돼야 되니? 3 이렇게 돼야 되죠. 그다음에 로그 A 곱하기 로그 B는 1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힌트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밑이 10인 로그들로 힌트가 주어져 있지. 그럼 너네는 얘를 어떻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밑이 10인 로그로 밑변환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 10인 로그로 밑변환하면 어떻게 되죠? 불러줄래?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A 분의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B 제곱. 근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까지 써준다면 조금 더 빠르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B 분의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통분해야겠죠. 통분해 버리시고 그럼 이렇게 곱한 건 2 로그 B의 전체 제곱이고 이렇게 곱한 건 로그 A의 2 로그 A의 전체 제곱이니까 2를 묶어주면 로그 A의 제곱 플러스 로그 B의 제곱이니까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하면 로그 A 플러스 로그 B 제곱 마이너스 2AB 요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죠? 대입만 하면 되지 이제? 쉬워요. 그래서 여기 곱한 건 1이니까 됐고 2에다가 요거는 3이었으니까 제곱하면 9 1이었으니까 빼기 2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역시 한 문제 이건 하고 넘어가자. 209번 도전해 볼래요? 나 문제 쓸 테니까 209번 한번 하고 넘어갈게.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요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때 로그 6 알파 베타 를 밑으로 하는 2 알파 플러스 1 그다음에 플러스 로그 6 알파 베타 별건 없어요. 간단한 계산이니까 너무 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알파 베타 2분의 1이니까 3인 건 뻔한 거고 진수끼리 곱해져야 되고 그걸 대신 4 알파 베타랑 요거 곱한 결과가 이만큼 되니까 다 집어넣고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자, 유형 11은 로그 성질을 이용한 대소관계니까 이건 그냥 집에서 풀어보시고, 유형 12도 증명 문제니까 한번 따라서 써보시기 바람. 이건 뭐 방학 때 다 증명해 줬을 거고 따라서 써서 확인만 해보시면 돼. 그 다음에 유형 13은 로그자라고 하는 217번은 내가 하나 풀어줄 거고, 그 다음에 218번이 시험에 났던 적이 있어서 218번 하나를 풀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17번은 로그자라고 하는 건데 옛날 문제야. 아주 옛날 건데 듣고 이해를 조금 그냥 해본다는 차원으로 들으시고, 218번은 시험에 났던 문제니까 좀 잘 들으시고, 217번 이게 뭐냐면 지금 그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거기 보면 설명이 하나 나와 있는데 기준점 1로부터, 사실 이게 의미를 미리 얘기하면 로그 1이 얼마죠? 0이에요. 그걸 뭐 계산을 하고 있어. 로그 1이 얼마냐니까. 0이지. 그러니까 로그자에서 여기 1이라는 걸 시작으로 하는 이유는 거기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0에 해당되는 자리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어쨌든 이때 x라고 하는 눈금이 있으면 이 간격이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x 요렇게 되고, 여기가 10이라고 돼 있으면 말이 없어도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10 이렇게 되니까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낼 수 있다. 그게 이 눈금에 해당되는 자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요 간격이, 그러니까 이 좌표가 진수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돼. 밑 10인 로그의 진수. 이렇게. 이해됐지?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게 있고 B라는 게 하나가 있어서 A는 이렇게 돼 있고요. B는 조금 이렇게 들어와서 있어요. 좀 달라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A는 여기다가 1 맞춰놓은 거야. 여기는 여기를 1이라고 맞춰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랑 똑같은 눈금 자리에 Y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1이라고 하는 눈금 자리에 여기는 14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자리에 X, 여기가 26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도대체 X하고 Y가 얼마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사실은 같은 자인데 이렇게 밀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 이 간격으로 쓰고 싶다 이 얘기야. 간격으로. 그러니까 얘 눈금이 일치한다고 돼 있는 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 아닌 게 밀려 있잖아. 이 눈금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맞추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은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또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은 동일하단 말이죠. 눈금 자체는 틀리지만.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게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21이고 여기가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3이니까 요 간격이랑 여기랑 여기 간격이니까 로그 14 빼기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y, 이 간격은 동일하다.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가 나타내는 눈금이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x인데 여기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21이고 요 간격은 요거 간격이랑 똑같으니까 요 위치는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26이고 이거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14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눈금은 다르지만 같은 자이기 때문에 간격은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생각해 보면 로그 21 나누기 3이니까 7, 그 다음에 는 로그 y분의 14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고요. 여기는 로그 21분의 x 이거랑 로그 14분의 26 7분의 13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동일하죠. 이제 비교만 하면 되지.
y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약분이 되니까 39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차이 쓰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로그자라고 하는 걸 처음 본 사람이라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자, 218번이 이제 시험에 났던 거니까 이건 센수학에서도 풀지 않았었나? 비슷한 게 있었어요. 비슷한 거죠. 천의 모든 양의 약수를 A 첩자로 나타내는데요. 그러면 약수가 16개라는 건데 확실한가? 1000은 100, 그러니까 12, 2하고 5 곱한 거지. 그럼 1000은 세제곱이니까 10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약수의 개수 몇 개라고 쓰니? 16. 알아? 3 더하기 1, 3 더하기 1? 오케이. 16개 맞죠? 자, 그랬을 때 그 16개가 이렇게 써 있다고 할 때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A1부터 이거 16개 다 더해버려요. 사실은 그럼 약수를 총 다 곱하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이 약수 16개를 쓴다고 생각해. 그러면 2의 세제곱이니까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3 플러스 1, 4개가 생겨야 되는 거고 5의 세제곱도 5의 0제곱, 5의 1제곱, 5의 제곱, 5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16개를 다 써봐. 여기 1 곱하기 1이니까 1. 여기는 1 곱하기 5, 여기 1 곱하기 5의 제곱, 1 곱하기 5의 세제곱. 여기는 2 곱하기 1, 여기 2 곱하기 5, 2 곱하기 5의 제곱, 2 곱하기 5의 세제곱. 여긴 2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여기는 2의 세제곱,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여기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수 16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로그 10을 밑으로 하고 여기 다 곱한 거 아니야? 곱한 걸 쓰는데 막 곱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이걸 다 곱할 건데 해봤자 2의 거듭제곱들하고 5의 거듭제곱들 있을 거니까 그 개수만 세면 된다. 그럼 2의 거듭제곱은 한번 이렇게 세볼까요? 이거 2의 몇 제곱이에요? 다 곱하면? 2의 6제곱이지? 그럼 여기도 이렇게 곱한 게 2의 6제곱 나올 거 아니야? 여기도 2의 6제곱 나올 거고 여기도 2의 6제곱 나오겠죠. 그럼 2가 몇 제곱인 거예요? 총 24제곱인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5의 거듭제곱 쓰는데 5의 거듭제곱은 이렇게 보는 게 편합니다. 5의 6제곱이죠? 이렇게 봐도 5의 6제곱이고요. 이것도 5의 6제곱. 이것도 5의 6제곱. 5도 24제곱이죠. 그럼 2의 24제곱이랑 5의 24제곱 하면 10의 24제곱 아니야? 맞지? 그럼 얼마가 돼? 끝이지? 어렵지 않죠. 자, 응? 약수가 A1은 1이고 A16은 1000이니까 2개 곱하면 1000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해나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16, 2하고 9 이렇게 곱한 게 얼마야? 1000. 이렇게 곱한 건? 이렇게 곱한 것도 1000. 그러면 1하고 16, 2하고 16 해서 어디까지? 1하고 16, 2하고 15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 더해서 얼마 나올 때까지야? 7 나올 17 나올 때 17 나오는 거지. 그러면 2에 그러니까 그냥 띠리리 하면 1000 나오는 거고 잠깐만 얘하고 1000인 거지. 그럼 A2를 뭘로 잡아야 돼? 이렇게 하고 뭘 하고 잡은 거야? 이렇게 잡은 건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은 것도 1000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은 것도 1000
또 1000 되는 거 뭐 있죠? 이거하고 이것도 1000이죠? 요거하고 요것도 1000이고 요거하고 요것도 1000이고 요거하고 요것도 1000이네. 그럼 1000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8쌍이죠? 10의 세제곱이 8쌍이 있는 거지. 10의 24제곱이 되니까 그냥 24 이렇게 써도 되지. 자, 그래서 로그 성질 활용은 그냥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고, 집에 가서 과제할 때 219번은 뭐냐면 둘이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붙는 건 마이너스 n 빼기 1도 음수고 n 빼기 2도 음수고 이걸로 푼다는 얘기 알지? 네. 정수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로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서술형 기출까지는 당연히 푸셔야 되고, 상용 로그로 갈게. 상용 로그 정리를 조금 간단히 할게. 다른 건 다 로그랑 계산은 동일해. 밑이 10이라는 것 뿐이야. 그럼 상용 로그는 어떻게 정리해서 공부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문제 유형 중에 내가 몇 개를 다 뺄 거야. 교육과정에서 빠진 부분은.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얘기하세요. 상용 로그에 대해서 정리할게. 간단하게. 첫 번째. 상용 로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우리가? 밑이 10인 로그.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밑이 10인 로그에서 10은 생략 가능하다. 무조건 생략하라는 건 아니죠.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밑이 숫자가 안 써 있으면 10으로 인식하라. 결국은 요런 꼴인데 요런 꼴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공부하는데 그럼 뭐 이것까지만 얘기할 건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우리가 했던 걸 잘 생각해봐. 얘 정체가 뭐죠? 로그 n의 정체는? 무리수죠. 무리수라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쓸 수 있다는 건 이해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상용 로그를 배우는 그 단계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이 상용 로그가 일종의 무리수 개념이니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로그 n이라고 하는 놈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기본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보통 이 정수 부분은 내가 그냥 n이라는 숫자로 썼다고 할게요. 기호로.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보통 알파라는 기호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소수 부분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한다. 양수인 소수로 쓰라고. 즉 알파가 0과 1 사이의 숫자, 즉 양의 소수로 쓸 것.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나타낸 거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 3. 소수 부분이 0.5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로그 m이 마이너스 2.7 이렇게 돼 있으면 정수 부분이 얼마죠? 3 마이너스 3이고 소수 부분은 플러스 0.3으로 나타내야 돼. 이걸 마이너스 2 빼기 0.7로 나타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수 부분은 쓰고 이 소수 부분이 양의 소수가 될 수 있게끔, 이거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쓰는 기본 형태야. 놓치면 안 돼. 양의 소수로 쓸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로그라는 것 중에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밑은 10은 생략하고 쓸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로그의 값이 무리수 개념이라는 걸 인식한다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타내고 특히 이 소수 부분은 양의 소수로 나타내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럼 이거 해서 뭐 하겠다는 뜻이야? 뭘 배우겠다고 이걸 굳이 로그를 갖다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쪼개놓고 배우냐 이런 얘기예요.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로그를 가지고 수의 계산을 할 때 활용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용도는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해당되는 숫자를 보면 그걸 가지고 이 n이라는 진수에 해당되는 숫자의 정체를 밝힐 수 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을 공부하는 건데 교육과정에서 조금 빠진 거는 여기 부분 중에 일부가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옛날처럼 자세히 배우질 않아. 그러니까 선배들은 사실은 이 부분이 수능 킬러 문제 부분이었었어. 근데 이제 교육과정에서 이게 약화되니까 이걸 킬러로 주진 않을 거고 그냥 이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건가를 활용하면 숫자 계산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럼 로그에서 이 수의 계산을 활용해서 한다는 건 뭐냐면 사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숫자 계산을 좀 간단히 복잡한 숫자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것. 그런데 이 상용 로그 표 안에는 로그 1.00부터 로그 9.99까지 이 정수 부분 자리가 한 자리 숫자인 거에 대해서만 소수점 이하로는 두 자리까지에 대한 로그 값이 이미 계산이 되어 있다. 외울 필요 없고 필요하면 문제 줄 테니까 표를 활용해서 쓰시기 바람. 그런데 1.00부터 9.9까지 그냥 표만 읽으면 끝나는데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 주어지는 건 표에 없는 수, 표에 없는 수에 해당되는 걸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들은 요 숫자로 포함하게끔 변형을 해서 풀게 되죠. 표에 없는 수를 만나면 표에 있는 수로 변형하여 풀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얘를 잘 공부한 친구들은 계산 없이도 쓸 수 있다. 혹시 방학 때 자세하게 했을 거고. 그러면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성질은 적어주기는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할 때 니네들이랑 같이 문제 풀게 그 유형 1번부터 유형 13, 14까지 나와 있거든. 그 중에 유형 4, 유형 5, 유형 6은 생략할 거라고. 유형 4, 유형 5, 유형 6 생략할 거고 유형 8도 생략할까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성질은 혹시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반드시 읽고 공부를 한번 해두시는 게 좋아. 그러면 다른 문제가 쉽게 정리가 되거나 힌트를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니까.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성질 중에 이 두 가지는 정수 부분이 나타내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소수 부분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 저기 유진이가 졸리니까 팔을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앉아서. 네. 자, 일단 써줄게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성질 중 정수 부분 두 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어떤 로그 n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거에 정수 부분이 양의 정수로 n이라면 이게 양의 정수로 n 정수 부분이 얘 값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정수 부분이 양의 정수로 n이라면 저 n이라고 하는 값 진수의 정체는
n 플러스 1 자릿수이다. 즉 여기가 3이라고 나오면 3.11이 나오면 얘가 4자릿수다 이런 뜻이야. 확인해 줄게. 로그 10은 얼마예요? 1이지? 로그 20은 1.11이겠지? 그럼 로그 100은 얼마가 되죠? 2.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이 딱 되는 순간 2자릿수가 되고 여기가 1이면 계속 2자릿수인데 여기가 2가 되는 순간 3자릿수가 된다고. 자릿수를 알아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정수 부분은 자릿수 관련한 얘기예요. 대신 정수 부분이 n이면 요거보다 하나 많은 자릿수. 반대로 여기가 3자리 숫자라면 여기는 2로 나올 거다. 여기가 3자리 숫자라면 2로 나올 거다. 여기가 5면 6자리 수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두 번째, 만약에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음의 정수로 n이라면, 즉 마이너스라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숫자가 나온다는 건 요 n이라고 하는 숫자의 정체가 소수를 말하는데 소수점 이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그런 소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로그 n을 계산해 봤는데 마이너스 2 더하기 0.3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럼 얘는 소수점 이하 두 번째부터 어떤 숫자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0.0 다음에 삐삐삐삐삐 나가는 소수에 해당된다. 자, 그게 두 번째 정수 부분의 성질이고, 마지막 세 번째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는요. 로그 m이라는 숫자와 로그 m이라는 숫자 두 개가 있을 때, 이때 이 두 개가 소수 부분이 같으면 이 n과 m은 자릿수는 틀리지만 숫자 배열은 똑같은 수가 된다. 숫자 배열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로그 n이 2 더하기 0.3이었고 로그 n이 마이너스 3 더하기 0.3이었어. 그럼 둘이 소수 부분이 똑같죠? 자릿수는 틀리다고. 이걸 보면 얘가 몇 자릿수야? 3자릿수야. 이걸 보면 소수점이야 세 번째부터 숫자가 나오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은 숫자 배열은 일치한다. 예를 들면 얘가 그 세 자리 숫자니까 n이 325야. 뭐 이렇게 나왔다면 m이죠, m. 그러면 m이라는 숫자는 숫자 배열은 3, 2, 5 똑같고 소수점 이하 세 번째부터 숫자가 시작하니까 이런 숫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 배열, m과 n의 숫자 배열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조금 공부가 된 사람은 이 계산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내는 학교들을 위해서 로그 n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가 있다고 칠 때 얘의 의미를 이해하시라고 가우스 기호를 씌워놨어. 로그 n에다가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 어떤 뜻이 되냐? 참고로 얘기해 줄게. 이거 하면 얼마예요? 3. 그 3이 정수 부분 맞아? 얘네? 얘가 3.2라는 숫자에다가 가우스 기호 씌우면 3이라고 읽는다고. 즉 얘의 정수 부분을 쓰는 거라고. 자릿수가 나오네요. 그럼 로그 n을 볼 때 뭐라고 읽으면 된다고?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쓰여져 있다. 오케이? 정수 부분.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나타내는 뜻은 뭘까요? 소수 부분. 그죠?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니까 로그 n의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표현 보고 이렇게 나왔다고 쫄지 말고 정수 부분 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로그 n의 이거는 소수 부분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이러면 무슨 뜻이 될까? 소수 부분이 같다. 네, 로그 n의 소수 부분과 로그 m의 소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걸 그런 말 안 쓰고 딱 이렇게만 써줄 수도 있단 말이야. 아, 소수 부분 같은 걸로 문제 푸는 거구나. 그 유형이 니네 유형 7번이야. 여기는 그런 기호가 없지만 소수 부분이 같다는 말을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 오케이. 자, 요거까지가 너네가 상용 로그를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적용될 건지에 대한 기본 베이스 이론이니까 요거는 기록을 해둘게요. 필요한 사람은 지금 찍어두고 정리하세요. 지울 거야 이제. 유준이 찍기만 하지 말고 아이돌 사진 찍는 것처럼 와가지고 사진만 찍어가지 말고. 그래서 실제로 상용 로그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렇게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잘 봐. 첫 번째 상용 로그가 어떤 거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지. 그런데 이걸 배우는 목표가 이 상용 로그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서 뭔가 좀 더 공부를 하겠다는 건데 어떤 거 할 때 쓰겠다는 거냐면 표를 이용해서 어떤 숫자 계산을 좀 할 때 상용 로그를 써보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타내는 의미를 이해하면 조금 더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내가 예제를 몇 개만 한번 해줄게. 자, 그럼 내가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걸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얘기를 한번 해줄게. 잘 봐봐. 여기를 지울게요. 자, 한번 내가 그걸 볼게. 244번. 정식으로 풀어주고 아까 얘를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 테니까. 244번 로그 5.13 0.71입니다. 그럼 로그 x가 마이너스 1.29라면 x가 얼마일까요? 그랬는데 나는 벌써 답은 알겠고 정식으로 풀어주고 아까 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성질로 한번 풀어줄 테니까 봐봐. 그런 의미야.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게. 자, 로그 x가 마이너스 1.29인데 이걸 갖다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리해를 써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71 이렇게 쓴 것과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71을 로그 5.13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마이너스 2라는 게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100분의 1을 나타내는 건 알죠? 그러니까 로그 한 다음에 여기다가 100분의 1 곱하니까 소점이 두 개 움직여서 0.0513 이렇게 써진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로그 똑같이 있으니까요. 요 x 진수가 이쪽 진수인 0.00513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문제야. 풀 수 있겠냐? 그런데 얘를 내가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아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 기회 들어오냐? 네. 얘를 이렇게 썼다고 쳐. 그럼 아까 배운 걸 내가 써볼게. 한 번에 계산 없이 직접 쓰는 거야. 소수 부분이 같아? 그러면 얘랑 숫자 배열이 일치해? 513 나가는 거야. 그런데 정수 부분이 얼마로 나왔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소수 두 번째 자리, 소수점이야 두 번째 자리부터 0 아닌 숫자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소수점이야 두 번째부터 0 아닌 숫자 쓰면서 숫자 배열을 이거 되니까 x는 0.0까지 써놓고 두 번째부터 5, 1, 3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걸 그냥 구한 거랑 똑같다고. 아까 그거 왜 써준지 이해되니? 네. 그럼 거꾸로 한번 내볼게. 니네 맞춰봐. 로그 x가 3.25야. 이때 로그 로그 x가 3.25야. 그때 로그 y는 마이너스 2.75야. 그럼 y분의 x는 얼마일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 더하기 0.25인 건 알겠어? 그러면 얘랑 보면 여기는 3 더하기 0.25니까 숫자 배열이 일치하지. 근데 얘는 이거 보니까 몇 자리 수야? 몇 자리 수야? 네 자리 수지. 얘는 소수점이야. 세 번째부터 숫자 나오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얘가 A, B, C, D 점 삐삐삐삐삐 이렇게 나가는 숫자라고 쳐. 네 자리 숫자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나가는 거야? 0.00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A, B, C, D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럼 얘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얘랑 비교를 해보면 얘한테 얼마를 곱해야 얘가 될 수 있냐면 하나, 둘,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가야 얘랑 똑같아지겠지. 이해 안 되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어쨌든 요 얘기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특징을 이해한 사람은 이게 정석인데 이렇게 풀 줄 알면 돼 얘들아. 이렇게라도 풀 줄 알면 돼. 그러니까 얘가 숫자 배열이고 결국 얘는 자릿수만 바꿔주고 있는 거라니까. 100분의 1 소수점 뒤로 2개 보내라 이렇게.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를 더 간단히 해볼게. 248번. 너무 어렵게 보일까봐 그냥 직접 푸는 걸로 할게요. 생각보다 쉬운데도 불구하고. 248번. 로그 54.3 얘가 1.7348이다. 그러면 첫 번째 로그 5430을 구해봐. 두 번째 로그 b가 마이너스 1.2652인 숫자의 b를 구해봐. 하겠습니다. 얘를 활용해서 쓴다고 하면 로그 5430을 얘랑 똑같이 한다면 여기에 소수점 찍힌 거니까 하나, 두 개죠. 그러니까 54.3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로그 54.3 플러스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54.3은 1.7348이니까 2를 더하면 3.7348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요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쓸 때 마이너스 1 빼기 0.2652는 아닐 거고, 그죠? 그 마이너스 2 더하기 여기 쓰는 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냐? 여기까지는 더해서 얼마가 되는 수? 9. 여기 마지막만 10. 그럼 이거 부호되려면 0.7 3 4 8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로그 100분의 1이고요. 얘는 0.7348이니까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고, 직접 얘를 이용하려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7348로 써주면 더 편할 수도 있겠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로그 1000분의 1이 되는 거고, 1.7348은 로그 54.3이니까 이 말은 소수점을 몇 개 옮기라는 거야?
3개, 10의 세제곱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로그 소수점을 3개 움직이면 하나, 둘, 셋. 여기 찍히니까 0.054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B가 얘가 됩니다. 라고 쓰는 거죠. 이해돼? 자, 이것도 저기로 보여줄게. 아까 했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성질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한 번 더 설명 들어봐. 얘가 54.3이야. 그러면 5430은 얘랑 봐봐. 숫자 배열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으니까 7348은 똑같을 거라고, 소수 부분이. 근데 몇 자릿수야? 4자릿수지. 그럼 정수 부분 얼마로 나올 거고? 3. 그러니까 3.7348이에요. 바로 쓰면 끝. 그 다음 얘는 요렇게까지 고쳤다고 치면, 예. 아니면 여기까지 해. 예. 얘랑 소수 부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럼 숫자 배열은 543 나가겠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2야, 정수 부분이. 그럼 소수점 몇째 자리부터? 둘째 자리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0.0까지 써놓고 두 번째 자리부터 저 숫자 배열 543을 쓰면 끝난다. 계산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졸린가요? 자, 이제 그러면 학교 시험에 내는 것처럼 상용 로그 표 이용해서 하는 문제 하나만 해볼게. 야, 이런 거 나오면 고맙다고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지? 250번. 자, 다음 주어진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로그 0.362 곱하기 3410 얘를 구해봐. 근데 아까 말했던 그걸 기억해. 표에는 1.00부터 9.99까지 정수 부분이 한 자릿수에 대한 정보밖에 없다. 그럼 얘를 해볼게요. 얘가 로그 0.362 플러스 로그 3410 이렇게는 쓸 수 있니? 더하기로 쓸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한 자릿수를 쓰라는 게 로그 3.62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쓴 거랑 같은 거고, 얘는 로그 3.41 곱하기 하나 둘 세 개니까 10의 세제곱으로 쓰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로그 3.62는 표를 보고 읽어야 돼요. 찾아봐. 로그 3.62 0.5587 0.5587 그 다음에 로그 10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로그 3.41도 있을 거예요. 로그 3.41은 0.5328 플러스 로그 10의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요거 두 개를 먼저 더해주면 2가 되겠고 0.5587과 0.5328 더해주면 5가 되고요. 11이 되고요. 9가 되고요. 0이 되고 1.0915 그럼 3.0915 이렇게 쓰면 되겠지? 계산 가능? 오케이. 자, 그럼 하나 해. 252번 하나 풀어. 자, 252번을 하나 풀어주면 됩니다. 표에 있는 숫자를 활용하기 위한 도구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문제는 써놓을게. 혹시나 잘 모르겠다 할 수도 있으니까. 로그 계산은 거의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구해졌나요? 구해졌니? 오케이. 여기서 로그 K를 마이너스 0.3270까지 쓴 사람은 얘를 빨리 정수 부분, 소수 부분처럼 이렇게 써야 돼. 그렇게 놓은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가고 얘가 표에 분명히 있어. 그게 얘야.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그 로그 4.7인데 이건 로그 10분의 1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쓰면 10분의 1이니까 소수점 하나 움직여야죠. 로그 0.471. 따라서 K가 0.47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상로그를 끝내겠습니다.